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지음 우리 학교 출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라는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재작년 봄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 장소에서는 학생들이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국어과 수행평가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 학생들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남학생이 발표하는 도중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야자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 더 남았다며 학생들을 진정시켰고 그 남학생은 간신히 소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동요에도 별 탈이 없이 느릿느릿 말을 이어가는데 다른 학생들이 점점 그 학생이 하는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학생은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잘 찍힌 모습이 아니라 인물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귀를 기울인 것은 그 학생이 보여주는 편안함과 유머 덕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디를 고치고 싶냐, 거울을 보면 괴롭지 않아? 하고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어떻게 답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 학생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남들과 비슷하게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점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런 장점을 사랑스럽게 보게 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에 공부 잘하고 잘생겨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남학생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남학생 얘기를 화제로 떠올리곤 합니다. 모두들 그 남학생과 사귀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하는데 용기 있는 자만이 미남을 사귈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용기를 내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남학생과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저만의 방식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엽서에 시를 적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책상에 넣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엽서를 읽는 표정이 호기심에서 행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 이름을 밝히자 그 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시를 읽어가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라 이야기를 나눌 소재가 많았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라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금도 남자친구와 우정을 쌓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17세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 고마운가 생각해보니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까 찾아보니 눕기만 하면 잠드는 것이 고맙습니다. 수련회를 가보니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잔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온다는 친구, 자다가 자주 깬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드러눕기만 하면 금세 잠이 듭니다. 누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가 했더니 쿨쿨 자고 있었다며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곤해도 근심 걱정 있어도 잠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 제 특성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17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항 장기자랑을 하는데 우리 반에서는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된 동작과 대사, 표정으로 연기를 해서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흥이 나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내려오니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너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 하면서 놀라워들 하십니다. 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 흥에게 고맙습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번에는 고맙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필요와 느낌을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 그 행동이나 말로 어떤 필요가 충족되었는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느낌이 어떠한가? 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이야, 그때 노화도 앞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내가 구해줬지. 내가 그날 날 구해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 내게 이끌려 뚝에 올라왔을 때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 지금도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일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파. 고마움을 전하는 내 말을 들어줄 내가 내 곁에 없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다른 이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학생들의 경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교 때 음악 감상문을 쓰는 숙제가 있었어요. 음악을 듣고 감상을 적는 숙제였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무척 힘들었어요. 공책을 내고 나서도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공책 검사를 끝낸 뒤 공책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장 쌓인 날짜 대신에 작은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소감에 대해 적은 작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선생님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찌릿찌릿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도장을 파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그려주신 날아다니는 새가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을 도장으로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어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 제 곁에 도장으로 남아있어요. 뾰로롱 뾰로롱 노래하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로요. 다음은 16세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자 짜증이 나서 에이씨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누구야? 지금 선생님한테 욕한 놈이 누구야?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화낸 게 아니고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하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화를 내셨어요. 교무실로 불려가서 혼나고 반성문을 쓰고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즈음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무실 문 밖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뜻밖이라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저는 평소 점심종이 울리면 배가 고파서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때문에 점심도 못 먹었네 라고 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알았으면 진작 식당으로 가는 건데 라고 하는데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감동할 뻔했잖아 하고 친구 등을 치며 농담을 했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 덕분에 억울하고 분하고 화났던 일들은 교무실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저는 아이들 옷차림이 어떻든 말이나 행동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어른들을 볼 때 마음에서 고마움이 우러납니다. 평소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한 선생님께서 어떤 여학생에게 쓰신 편지를 읽고 행복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유쾌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이에게. 잘 지내죠? 그날 민영이 모습이 아주 멋졌어요. 왼쪽 가슴에 단 남자친구 이름표도 재미있었고요. 이름표 하나만 보고도 민영이가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귀에는 귀걸이를 양쪽에 3개씩이나 했잖아요. 귀걸이도 재미있었어요. 3이란 숫자는 참 매력적이에요. 우주의 리듬이 담겨있는 숫자예요. 3개의 귀걸이가 마치 내게는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우주의 3박자 리듬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보자마자 민영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양쪽에 2개의 우주를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민영이가 달고 다니는 귀걸이를 보고 나도 좀 더 늙으면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때 귀걸이를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70살쯤 되거든 귀걸이를 하나 하고 다닐 거예요. 그때 혹시 만날 수 있거든 멋진 귀걸이 하나 골라주세요. 민영이 말대로 은색 귀걸이를 하나 해봐야겠어요. 민영이 그림에는 2-3개의 그림이 따뜻하게 녹아있어요. 슬픔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서 무언가 찾다 기울었다 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인생의 리듬이 느껴져요. 민영이도 제목에서 달았듯이 시들기 직전까지 밝게 빛나는 꽃, 이런 식의 제목이 주는 아련하면서도 밝은 이미지가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민영이는 이미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 거지요. 부디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재주는 없어요. 즐거운 사람은 절대 노예화되지 않아요. 민영이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 딸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영락없이 민영이 같은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인 내 눈에는 우리 딸의 모습이 그렇게 유머러스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우리 딸을 잘못 봤던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의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야 재밌는데 멋있는데 하고 칭찬해 주지 못했어요. 민영이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혹 민영이 아버지가 예전의 나처럼 민영이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봐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어요. 혹시 민영이 아버지가 예전에 나와 같은 분이시라면 민영이 아버지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영이 아버지는 예전의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주 즐거웠어요. 민영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기도할게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것 하나만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민영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 민영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그림 기대할게요. 건강하세요. 민영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 민영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플립들에게는 고개를 숙여 귀에 대고 자라라 자라라 하고 속삭여주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생명이 잘 자라도록 서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라 잘하라 하고 속삭여주는 우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라 잘하라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보세요. 자주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선생님 지음 우리 학교 출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라는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